자, 시사 이슈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실 거는 미국의 울트라 스탑 가능성 증가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기사를 보시게 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걸로 지금 발표가 됐죠. 그래서 현황을 보시면 미국의 노동부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영어 약자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 좀 배우신 분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고 뭐 GDP 디플레이터 요게 있는 거고, 이때 이제 물가 지수가 전년 대 8.3% 상승했다는 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8.3%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했을 때. 근데 알다시피 예상치는 얼마였냐면 8.1%였거든요. 시장 전망치. 그래서 8.1% 정도 오를 거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이것보다 이제 적게 오르면 약간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생각지 않게 8.1%보다 더 높게 지금 나와서 8.3%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가 됐고, 그러면 생각보다 물가가 지금 안정화되지 않는 상태예요, 미국이.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제 우려 때문에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지금 다 예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FOMC는 알다시피 미국 중앙은행 안에 있는 금리 결정하는 협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와 비슷한 게 FOMC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연방준비은행이죠. 기준금리를 1%포인트 상승을 시킬 것으로 지금 예측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 금리는 몇 퍼센트예요? 2.25에서 2.5%죠. 그래서 신문기사 보시면 이제 이게 제일 높은 숫자니까 상단이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대비 1%포인트 더 상승시킨다니까 여기다 2를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3.25에서 대략 3.5%까지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지금 관측을 했고, 1%포인트 올리는 거는 매우 크게 올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제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이 이제 0.25%포인트 올리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게 되고요. 1%포인트를 만약에 진짜 올린다면 이제 울트라 스텝을 단행한 건데, 지금 최근에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지금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지금 다 예측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바로 주게 되었죠. 자, 영향 보시면 환율에 즉각적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금리 차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했는데, 한국 금리는 몇 퍼센트냐면 2.5%. 한국은 2.5%, 미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25에서 2.5%. 근데 지금 실제 1%포인트 더 올리게 된다면 3.25에서 3.5% 이렇게 바뀌니까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금리 차가 발생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자금이 유출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기 때문에 외환에 유출이 보통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실제 발생하지 않아도 우려 때문에 돈이 유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환이 유출되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죠. 상승. 그래서 원화값, 즉 원화의 가치가 1373원대에서 1390원대로 올라갔어요. 이게 환율 상승이죠. 같은 말 뭐예요? 원화 가치의 하락. 원화 가치의 하락이 지금 발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국 금리를 올리게 되면 세계 경제에 침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자체가 금리 인상으로 내수가 좀 약간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과 거래하는 나라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 악화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은 반도체죠,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마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돈을 또 들고 나갈 수 있죠. 원화값이 어떻게 한다? 하락세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1번, 2번이 다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1,400원대를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환율 올라가면 국내 물가가 상승하는 부정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도 조만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4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 내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10월과 11월 2번 남았거든요. 기준금리를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지금 2번에 걸쳐서 금리를 과연 올릴까를 고민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금리 올렸기 때문에 한국도 충분히 금리를 올릴 걸로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0.5%포인트 올리는 경우는 빅스텝 하는데 0.5 올려도 어떻게 돼요? 숫자가 3.0이니까 여전히 미국보다 낮죠.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거 뭐냐면 미국이 내년까지 대략 금리를 4%까지 올린다는 얘기 나와요. 그럼 한국도 대략 내년까지 금리를 4%까지 올려줘야 금리 차가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걔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럼 금리가 올라갈 때 충격이 있죠. 그래서 이 주식 가격에 영향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종합주가 주죠. 주시장 쪽인데 코스피도 떨어졌죠, 값이. 그러니까 주가 하락. 일단 또 아까 1번, 2번에서 외환 유출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하죠? 기사에 많이 나오는 게 가계부채. 그래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2,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저 영끌에서 부동산을 무리하게 사셨던 분들은 이제 대출이자가 커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럼 이제 못 견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 부동산 시장도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이제 금리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가 과연 오를까 내릴까를 봤을 때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몇 %라고 지금 나오면서 추후에 미국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된 거고 그것 때문에 한국도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이 예측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신문기사 보시면서 잘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